자, 매거진 초대석 이어갑니다. 서울공화국 수도권 집중과 지역 홀대, 이 참 오래된 고질병인데 이게 잘 고쳐지질 않습니다. 지방 소멸까지 염려해야 하는 이 망국적인 지역 불균형 현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은 지역 정당, 지역 정치에 답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보다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죠. 직접 민주지역자치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동명대 안현식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준비하고 계신 정당에 대해서는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지역 정당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생소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지역 정당, 플랫폼 정당이 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영어 표현은 로컬 파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지역 정당 이렇게 되어지는데, 네. 한마디로 지역에 거점을 둔 정당이에요. 정당법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중앙에, 다시 말해 서울에 오피스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실도 두도록 되어져 있고, 시도당, 광역 시도당으로 5개의 시도당이 이제 있어야만이 당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지역 정당은 그게 아니라 지역에 거점 두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산당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 문제는 이제 그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오. 1962년도에 이제 정당법이 만들어질 때에 그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오.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 정당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G7과 같은 주요 국가들은 다 이 허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 정당을 추진하는 어떤 그 주체들이 말하자면 전국 정당을 만드는 거죠. 전국 정당을 만들고 그 전국 정당에 이제 통칭하기를 우리가 플랫폼 정당이다. 왜냐, 지역 정당들이 합법적이지 않지만 거기에 올라탈 수 있는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지역 정당이고, 직접 민주 지역 자치당이라고 하는 이제 창당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플랫폼 정당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로는 이제 플랫폼 위에 부산, 서울, 뭐 광주 이렇게 해서 지역당들이 이제 그 활동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고 또 지원하는 구조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죠. 그러면 이 기성 정당과는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아시다시피 기성 정당은 중앙 중심이잖아요. 네. 뭐 중앙에서 뭔가 오더가 딱 내려지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파급되어지고 뭐 또 의사결정도 그럴 뿐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선거에 관련된 내용도 그런 식으로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피라미드 구조예요, 한마디로. 그러한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이 플랫폼 정당은 지역 정당을 서포팅하는, 지원하는 형태의 어떤 정당인 거죠.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뒤집는, 이제 그 위와 아래를 뒤집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앙의 그 어떤 역할은 최소화되어지고 우리가 최하위 단위의 정당, 뭐 구 단위 또는 그 시도 단위의 정당들을 지원하는 역할만 하는 그런 정당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분권운동이 주로 진행돼 왔잖아요, 교수님. 현실 정치에 뛰어들기로 한 이유,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신 겁니까? 분권운동이 그동안 활발하게 있어져 왔었어요. 한 20년 정도 네. 진행되어져 왔는데 사실은 성과는 이제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노무현 정부부터 이 그 분권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제안들이 있었어요. 뭐 균특법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분권법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판단해 보면 성과는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NGO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의제를 제시를 했었어요. 그 이제 기존 그 정당들이 그런 의제를 잘 받아요. 선거 때만. 선거가 끝나면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아하. 이런 걸 여러 번 반복했어요. 네. 저도 유사한 경험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 시민운동에는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은 일정의 한계가 있구나라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정치화해야 된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인 이 지역 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네, 네. 어떤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 정치적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적 헌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는 걸 느끼셔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기로 하신 거군요. 그렇죠. 네. 자, 부산 경남 사립대 교수 연합 회장직도 맡고 계시는데요. 대학의 현실 역시 지방 분권, 지역의 미래와 무관치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잘 짚어 주신 건데요. 네. 그 지역 대학 위기의 문제는 결국은 지역 소멸 문제와 바로 연결이 연결되죠.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대학인데 지역에 있다가 서울로 가면 또 되는 거예요. 그 학생 모집하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약 한 20개 이상의 대학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대학을 빼고 이제 수도권으로 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뭐 이 지역의 국립대, 뭐 거점 국립대라 그러죠. 이 살펴보면 학생들에 대해 투자되어지는 교육비라든지 또는 R&D 비용 같은 것들이 상당히 그 우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 이제 상위 다른 대학에 비해서 우수해요. 네. 더 탁월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그 소위 그 이 수험생들은 선택을 인서울로 하는 것이죠. 예, 그 기본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제가 앞에 말씀한 바와 같이 부산 경남 사립대 교수회 연합회 이제 회장을 맡고 있는데 사실 이 운동이 거기에 시작이 되어졌어요. 스타트를 거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예,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구나. 우리 창당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무슨 이 지역 대학 문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이 국회에 가서 뭔가를 한번 하고 싶어도 뭐 기자회견을 하고 싶어도 복잡해요. 예,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예 정당을 한번 만들어 버리자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희들이 특별한 경험은 있습니다. 지난 대선 이제 시점에서 네. 지역 대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36개의 단체, 교수 단체, NGO 단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거 좀 개선해 달라 요구도 하고 했었어요. 그 뭐 후보들하고 그다음에 뭐 인수위 등에 이제 했었었는데 네. 결과는 역시 좀 신통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정당 한번 만들어 보자. 쉽지 않지만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네, 위원장님, 근데 이거 아주 기본적인 문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기성 정당들도 지역 조직이 있고 국회도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 지도 30년이 훌쩍 넘었고 그런데도 중앙 집권 문제가 중앙 집중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이유는 뭘지 현행 시스템 안에서는 분권과 자치 아예 불가능할까요? 확실히 불가능합니다. 확실히. 근데 교수님분들 이제 인터뷰하면 확실하다, 뭐 100% 이런 얘기 안 하시던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스타디하고 한 결과가 그거예요. 그 왜 그러한가 하면은 네. 지역의 정치를 한번 보자고요. 지역의 정치를 보면은 선거를 위한 정치는 있어요. 선거를 위한 정치가 그렇죠. 있다. 지역 정치. 예를 들어서 지역에 이제 정치에 나서는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뭐 구의원이라든지 또는 그 뭐 주민자치 뭐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선거에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시는데 그 지역의 당면한 문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해결하는 어떤 역량을 발휘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선거를 위한 정치는 있지만 지역 정치가 진정한 자치를 위한 지역 문제를 해소하는 자치는 없다.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러한 그 문제점을 제기를 많이 해 왔었어요. 이제 학계에도 이제 뭐 정치학회라든지 또는 뭐 행정학회도 그러고 NGO에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핵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특징이 당극 체제, 중앙 집중에 아주 그 고착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구조가. 그래서 이 말하자면 뭐 지역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시에서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기획의 어떤 주도권은 다 중앙에 가 있고 네. 또 중요한 재정도 다 중앙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대부분 그 G7 국가들이 그 소위 국세와 지방세,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지방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보통 6대 4거든요.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네. 우리나라는 얼마일 것 같아요?
6대 4보다 더 안 좋겠죠. 안 당연히? 좋은데 8대 2예요. 8대 2. 그러니까 중앙에서 쓰는 게 8이고 지역에서 쓰는 게 2입니까? 이다라는 것이죠. 오.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또 못 하는 거예요. 네. 그 중앙에 모든 게 이제 이렇게 잡혀져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이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어떤 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네.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선거용 정치는 있지만 지역 자치를 위한 정치가 없다. 그런데 법적으로 지역 정당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아, 참 답답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1962년도에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그 변화가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2003년 지점에 한번 또 여러 번 바뀌어진 적이 있는데 네. 그 틀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에 서울에만 이제 그 오피스를 둬야 되고, 여러 개 시도당이 연합돼야만이 정당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인데, 뭐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주 뭐 자명한 어떤 이유가 나옵니다. 지역에 어떤 이 당들이 있으면은 컨트롤이 안 되겠죠. 제어가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힘들지 않겠어요. 네. 그걸 좋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치는 잘 없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중앙 집중의 어떤 그런 폐해가 지금 드러난 어떤 또 정치 관련된 법으로 고정화되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당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대안을 마련하셨다고 들었는데 보관이 궁금합니다. 창당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플랫폼 정당을 만들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예. 지역 정당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동안 안 된다. 그다음에 또 뭐 헌법 소원도 뭐 몇 차례 하고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그분들이 다 연합해서 하나의 정당을 만들자, 플랫폼 정당을 만들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개 그 시도당이 1,000명의 이제 당원 모집이 되어지면 그 합법적인 당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오피스도 그 서울에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중앙 그 역할이 그 당의 플랫폼 당의 역할이 지역당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전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네. 참여하신 분들 보면은 이제 그 교수 연대체 분들도 있고 또 부산 같으면은 이제 기독 NGO 분들도 상당 부분 또 핵심 역할을 좀 하고 계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분권 자치 운동을 하신 분들이 NGO 그룹들이 상당히 두텁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부산도 그러하고 뭐 타 지역도 그러한데 그분들 중에 또 일부가 또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지역 또 중부 지역에는 또 이 직접 민주주의 이와 관련되어진 운동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NGO는 아니고 네. 그렇다고 정당 아닌 그 중간 단계 저는 이걸 갖다가 이제 정치 결사체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치 결사체. 그렇죠.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연합을 해서 네.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기존의 당처럼 뭐 아주 유명한 어떤 정치인이 뭐 네, 나서서 네.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이제 바텀업으로 해서 지역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던 분들의 연대를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이제 당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호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스타트 하다 보니까 네, 네. 이 사실은 가부간에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그 홍보를 집중하고 있는 중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당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아시면 공감하세요. 내용 필요하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부산 지역의 어떤 그 의제를 또 나와 관련된 의제를 내가 한번 정치적으로 풀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제는 내가 한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직접 민주잖아요. 네. 뭐 지역의 문제를 그 주민 투표를 하자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런 거 정말 이제 호응을 받는 그런 어떤 의제들이 되어집니다. 자, 창당 이유도 궁금합니다. 이 정당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추구하잖아요, 위원장님. 세상을 바꿀 힘을 목표로 하는데 거대 양당 구도 아래서 군소 정당들 설 자리를 제대로 마련하기 힘든데 원외에서 출발하는 지역 정당이 이 틈을 비집고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너무 세게 질문했네요. 권력을 지향한다. 좋습니다. 네. 네. 권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뭐 지역 문제도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양당 구조 뭐 제3 또 정당이 있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공고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정치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정치 판도가 바뀌는 그 어떤 특성이 아주 강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참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 시민 또 전국의 국민들이 그 취지를 안다면 네.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 이 정치력이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공감하시고 여기에서 참여하시게 되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뭐 현실적으로는 이제 2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집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후보자군들을 저희들이 이제 좀 이렇게 발굴을 하고 있고 2년 동안 그 이 구 단위 또는 뭐 시 단위의 의제들을 발굴하고 또 그것을 지원해줘서 그 지역에서 역할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지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선거에 나름대로 좀 성과를 내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위원장님, 외국의 경우도 궁금하거든요. 성공한 모델이 있는지, 지역 정당을 통해 이 가능한 변화들, 유권자,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효용감, 사례가 있다면 좀 함께 소개해 주시죠.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G7 뭐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될 벤치마킹 해야 될 그걸 이제 국가들이잖아요. 네. 뭐 다양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이 이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름이 그 바이에른 기독교 사회 연합 뭐 CSU라는 그런 그 정당이 있어요. 근데 지역에서 출발한 이 바이에른주가 또 이 BMW 고장이잖아요. 바이에른주가 이제 이 흰 색깔과 이제 하늘과 이제 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알프스한 눈을 의미하는 건데 그 바이에른주에서 이 만들어진 CSU라는 정당이 이제 그 중앙 정당과 연대를 해가지고 상당한 영향을 주력 정당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가까운 일본에서도 오사카에 그 일본 유신회라는 그런 그 정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사카에서 스타트한 뭐 부산 같은 부산에서 스타트한 이제 정당처럼 이제 되어져서 정부의 지방 정책에 상당한 영향. 거기 국회의원도 이제 여러 명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좀 이러하지 타 국가에서는 아주 그 당연한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효능감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네. 이제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효능감을 느끼게 하려면 일단 알아야 될 텐데 이제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직접 민주주의 그와 관련된 의제, 지역의 어떤 그 정치 시민들의 정치 의식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 동업 연장도 직선제를 좀 도입하자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핵심은 자신들과의 관련된 이 시민들과의 관련되어진 의제들은 시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산도 유사하잖아요. 지금 그 가덕도 신공항이 그렇죠. 뭐 상당히 이제 진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사회들이 지금 이 문제를 지금 한번 제고하자라는 이제 그 제안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신공항이 만들어진다면은 그것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뭐 거기에 뭐 어떤 정치나 또는 뭐 지역의 산업계보다는 시민들이 시민 투표, 주민 투표로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네. 이 상당한 어떤 그 시민들의 생각들이 바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지역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구나. 이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절차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투표를 해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 국가적 의사결정, 지역의 의사결정이 바뀌어지는 거구나라고 한번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면 아마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어떤 정치 또 행정 어떤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이 소위 비용을 줄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잖아요. 네. 시민 투표에서 결정되어지면 반대했더라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이제 해결을 했다고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반대가 생기죠. 반대도 생기고 또 갈등도 생기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높아짐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역 정당, 지역 기반 정당이 자칫해서 지역 이기주의, 지역주의를 부추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전혀 없습니까? 아까는 확실히 가능하고 예. 그건 전혀 없습니까?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역 정치가 중앙에 종속돼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이 편가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당에 유리하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이 좀 반으로 나눠져 갈려져 있죠. 있잖아요. 완전히 네. 반으로 색깔만 갈려져 보면. 있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역은 희생자입니다. 중앙 정치, 중앙 중심의 정치의 희생자다. 희생자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역주의가 문제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지역은 소멸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지역 정당이 이제 지역을 기반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힘이 약하잖아요. 네.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연합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연합. 부산당, 대구당, 그다음에 이제 광주당, 그다음에 심지어 서울당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을 하는 그 과정에서 네. 자연스럽게 소위 이제 지역주의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 저는 거꾸로 그렇게 봅니다. 거꾸로.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역 정당이 활성화되어지면 지역주의의 문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지역주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럼 창당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계획인지 주목하고 있는 의제 그리고 활동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요? 이제 상당히 완료되어지면 이제 지역의 의제들을 이제 바로 좀 다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청년의 어떤 문제, 청년들이 다 서울로 다 빨려 가잖아요. 네. 젊은 세대들이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뭔가 이 정책들이 도출되어져야 된다. 그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한 단적인 예를 들어 본다면은 그 대학 졸업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들이 뭐 네이버 등과 같은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이 다 서울에 있어요. 수도권에 많죠. 100% 서울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런 여건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역량이 있는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집값 문제 이런 것들도 다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신공항 문제도 빨리 한번 재고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부산하고 그 방패장 최근에 방패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의제들을 우리가 한번 다루고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들이 바로 이제 창당이 완료되자마자 추진할 내용이고요. 네.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 후에 이제 이 지방 선거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좋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또 내보내고 또 설득을 하고 또 지지를 받고 하는 것이 또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 정치를 생각하면 상당히 좀 암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유쾌한 상상을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 K-팝 유명하잖아요. 네. 뭐 K-컬처, K-무비 유명하잖아요. K-폴리틱스, K-정치, K-정치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 네. 예를 들어서 이 K-정치가 미래에 뭔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뻔따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유쾌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앙 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지역의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논의한 그런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가기 위해서 우리 지역 정당이 꼭 필요하다. 지역 정당 운동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것을 실제로 추진하는 주체가 누구냐? 현실적으로 오늘 당장에 우리 그 시민들께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 플랫폼 정당인 직접민주지역자치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방송으로 이 인터뷰로 나가는 건 처음입니다. CBS인데 취지에 공감을 해 주신다면은 이 직접민주지역자치당에 당원 가입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건 굉장히 쉽고 특별한 게 필요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소란에다가 한글로 지역자치당 점하고 영어로 KR 치면은 이제 홈페이지가 뜨게 돼 있어요. 거기에 당원 가입이란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딱 들어가시면 딱 입문하면 당원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다운 가입에 아마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선뜻 이렇게 내키지 않을 수는 있는데 한번 그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여기에 좀 참여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좀 참여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 문제는 지역자치당, 직접민 지역자치당이 한번 해결해 보겠다. 그 구호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저의 그 마지막 메시지를 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거진 초대석 지금까지 직접민주지역자치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동명대학교 안현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